정령의 유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게임 정령의 유람이라는 작품의 세계에 여러분을 안내해드릴 여행 가이드 이호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간단한 목차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정령의 요람이라는 세계가 어떻게 구동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에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30분 정도 분량의 짧은 콘텐츠 영상을 보고 올 것입니다. 물론 콘텐츠 영상이 실행되면서 어떤 콘텐츠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요. 콘텐츠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메인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스토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작품의 서브 퀘스트이자 작품의 스토리 라인의 일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작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제작 의도 그 중에서 창작 의도가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여주고 이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브 퀘스트와 연계된다는 점 미리 알고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발표에 넘어가도록 하죠. 가장 먼저 저희의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13년 전에 전쟁이 종식되고 난 이후에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려면 최소 2개 이상의 세력이 존재해야겠죠. 각각의 세력은 잉드라시아라는 이름과 디세라는 이름이 보이는 저 두 대륙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간략하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잉드라시아라는 대륙에는 인간을 비롯한 엘프, 드워프와 같이 인간과 외견적인 차이가 거의 없는 종족들이 살고요. 그리고 디세라는 대륙에 인간과 외견적으로 차이가 심한 오크, 고블린 등의 이종족을 포함한 마인이라는 이들과 동물의 특징이 포함된 수인이라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두 대륙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이 살지 않던 무인도 보레아스라는 섬이 작품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플레이어는 그라니아라는 인물을 조종하며 해당 보레아스라는 섬에 이주하여 섬을 발전시키는 것이 게임의 메인 목적입니다. 그럼 그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그란이라는 인물은 45세의 남성 인간으로서 정이 많은 성격입니다. 그는 한때 아우스테르라는 용병단의 단장으로 쓰여 있었는데요. 여기서 아우스테르 용병단이란 13년 전에 전쟁이 끝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세계관에서. 그 전쟁을 끝낸 종전의 영웅들이 있던 용병단이 바로 아우스테르 용병단입니다. 전직이라는 점에서 그들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자신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걱정해서 용병단을 해체하고 각 층의 지도부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지도부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한 집단의 힘이 집중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 그란을 따라서 보레아스 섬에가 해당 섬을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섬에 맨 처음에 도착한 그란, 즉 여러분 플레이어는 섬에 건물을 지을 만한 토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무를 벌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벌목해서 얻은 목재는 그란, 여러분의 동료인 로딘이라는 인물에게 맡기게 되는데요. 45세 남성 드워프인 로딘은 그란의 친구이자 아우스트리아 용병단에서 같이 있는 인물입니다. 후순의 셀레나라는 인물의 양아버지이기도 하고 기술이 뛰어난 그는 가장 먼저 여관을 만들게 됩니다. 이어서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콘텐츠 영상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콘텐츠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레아스 섬이 있죠. 여러분들이 섬을 발전시키면 건물이 생기고 사람들이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메인 퀘스트를 통해서 섬을 발전시키게 돼서 그중 하나의 항구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외관에도 영향을 끼치며 섬을 발전시키는 것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가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콘텐츠 영상입니다. 자, 영상을 보고 오셨다시피 저희는 성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만든 게 여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모여야 합니다. 즉 이주민이 필요하죠. 그 이주민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되는 건 바로 여행, 즉 휴양지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여관에서 그들을 응대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서브 퀘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브 퀘스트를 통해 다양한 인간 군상을 체험하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그들이 섬에 이주할지 말지에 대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 가장 먼저 예시로서 반이라는 리자드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은 자신이 섬에 이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신이 운영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음식점과 자신이 운영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밭을 요구합니다. 리자드맨님 반이 밭을 요구한 이유는 그가 식물 마법을 다루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다시 이후에 후술하도록 하겠고 그의 성격이 괴팍하기 때문에 본인이 요리 음식점을 차리는 것이 아닌 이상 요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의 식물 마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이는 디스크에 사는 동족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디스크에 사는 이들은 피를 통해서 가족 혹은 가문을 통해서 흡수한 마법이 계승되게 됩니다. 이를 저희는 혈통 마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고요. 아니지 식물 마법이란 혈통 마법은 식물의 생장에 빠르게 한다든가 식물을 이용한 전투가 가능하게끔 합니다. 이외에도 디스크 종족의 특징이라고 하자면 다양한 능력의 물약을 제작할 수 있다든가 재생 능력이 뛰어난 것을 예시로 들 수 있겠네요. 그럼 디스크에 대해서 알았으면 다음으로 잉그라시아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죠. 잉그라시아는 신을 믿음으로써 얻는 신성력이란 특수한 힘으로 치유 마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체계화된 마법의 교육을 통해서 마법의 등급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는 곧 낮은 등급의 마법은 낮은 위력을 지니고 높은 등급의 마법은 높은 위력을 지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디세크의 마법은 태어날 때부터 특수한 마법을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한 인간들은 그들을 약간 멀리하게 됩니다. 이어서 메인 스토리로 넘어가자면 섬을 발전시키던 와중 가로우라고 하는 인물이 섬에 방문하게 됩니다. 가로우라고 하는 인물은 고블린으로서 한때 아우스트르 용병단을 후원하던 상인입니다. 그는 아공간 마법을 통해서 이쪽 업계에서는 가장 뛰어난 상인으로서 소문이 자자한데요. 물론 그는 탐욕스럽기 때문에 돈에 따라 움직이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보레아스 섬에서 나는 특수한 광물이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여 이에 대한 운임권을 그란에게 전부 넘겨줄 것을 권합니다. 물론 막상 돈을 대가로서 지불하겠다고도 하고요. 하지만 그란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침 이때 그란을 습격한 어느 괴한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그란은 이 괴한이 가로우의 부하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해보니 가로우가 자신을 습격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눈치채고 괴한을 제압하게 됩니다. 괴한을 제압한 그란은 그 괴한이 어느 소속인지 알기 위해서 셀레나라는 인물을 부릅니다. 셀레나라는 인물은 유익인 여성으로서 전쟁 당시 그란을 포함한 아우스트르 용병단에게 거둬진 전쟁 고아입니다. 그녀는 독심술을 지니고 있는데요. 독심술이라 함은 상대방의 생각을 읽는다든가 상대방이 감추고 있는 정보 등을 알아내는 능력이죠. 독심술을 통해서 괴한이 엔디미온이라는 인물의 부하라는 것을 알게 된 셀레나는 이를 그란에게 전해줍니다. 여기서 엔디미온이라는 인물은 젊은 잉그라시아의 중앙귀족으로서 엘프입니다. 마법 능력이 뛰어난 그는 오만하고 이기적이며 잔혹한 성격이기에 디세크를 비롯한 종족 디세크를 잉그라시아 휘하의 노예 국가로서 두려고 합니다. 이를 알게 된 그라는 함정을 파고 엔디미온은 자신의 부하가 임무에 실패하자 직접 정령의 요람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방을 놓게 되는데요. 이를 미리 알고 있던 그라는 엔디미온을 직접 격파하고 섬의 메인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게 됩니다. 이어서 서브 퀘스트입니다. 서브 퀘스트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인간 군상의 체험을 위해서 존재하는데요. 그중 예시로서 두 가지 서브 퀘스트를 들고 왔습니다. 하나는 흡혈귀 가족의 이야기, 다른 하나는 두 세력의 아이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흡혈귀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여관에 흡혈귀인 어머니와 인간인 아버지 그리고 그 밑에서 태어난 아이와 함께 찾아온 가족이
니와 아이는 혈기의 습성 때문에 타종족의 피를 마셔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때 마시는 피는 아버지로서 아버지는 빈혈 혹은 많이 초췌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언제까지고 아버지의 피를 마시고 연명할 수는 없었기에 이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를 듣고 그라는 반을 통해 동물의 피를 이용한 음식을 만들어 그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기존에 동물의 피를 마실 수 없었던 이유는 생피를 마시게 될 경우 탐이 나고 그렇다고 동물의 피를 조리할 방법에 대해서 몰랐기에 다른 병적의 피를 마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와 아이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그의 레시피를 전수받아 만족해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그들은 섬에 이주하여 다시 섬에서 살게 되죠. 다음 이야기 두 세력의 아이들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여관에서 우연히 만난 두 아이는 서로를 궁금해하며 생김새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다닙니다. 이를 본 양식 부모들은 못마땅하게 여기며 서로 놀지 말라고 다시키기도 했죠. 그럼에도 아이들은 부모의 눈을 피해서 만나고 이를 알게 된 그라는 두 부모를 불러서 아이들에 대해서 말해주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본 양식 부모는 마음을 조금씩 열며 나중에는 가장 친한 이웃이 되며 섬에 이주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서브퀘스트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기획 의도와 창작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창작 의도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요소를 하나의 게임에 녹임으로써 플레이의 폭을 넓혀보다 오랜 시간 동안 플레이하며 라이트 유저들이 재미를 느끼게끔 만들어 반복을 유도한다든가 저희가 말씀드렸던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여주는 스토리 이 스토리가 추후에 업데이트되거나 다른 스토리가 추가되는 것들을 감안해서 어떤 순서로 나오더라도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게끔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작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관을 운영하며 만나는 NPC들의 서사를 통해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여주어 이를 체험하게 한다라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제작 의도가 저희가 해당 시놉시스를 작성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를 통해 기존 문학 혹은 기존 작품에서 보여주던 인간 군상의 체험을 더욱 생동감 있게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플레이어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쟁 이후의 상태를 보여줌으로써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릴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없다면 이상으로 발표를 진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